노다지 썰전. 자, 오늘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이 CMO 기업이죠. 바이넥스의 미래 전망을 놓고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격적으로 증설도 하고 또 글로벌 인증도 받고 있는데 과연 이걸 발판으로 바이넥스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실적 개선을 확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가? 이게 핵심 질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넥스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기대감 이면에 있는 그 위험 요인들, 이걸 좀 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적 개선이 과연 확실한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뭐랄까, 너무 장밋빛 전망만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바이넥스가 내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는 상당히 가시적인 실적 개선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명확해요. 첫째는 오송 공장 생산 능력 확대인데요. 이게 12,000리터에서 22,000리터로 늘렸잖아요. 이게 그냥 투자한 게 아니고요. 이미 계약된 고객사들이 있어요. 그 상업 생산 물량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수요에 기반해서 선제적으로 증설한 겁니다. 둘째는 글로벌 수준의 GMP 경쟁력입니다. 이 생산 품질 관리 능력인데 송도 공장은 이미 미국 FDA랑 유럽 EMA의 CGMP 인증 다 받았고요. 오송 공장도 지금 FDA 실사 준비 중이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아시아 CMO 중에서는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상업용 의약품을 공급한 실적, 이른바 글로벌 트랙 레코드를 가진 곳은 바이넥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신규 고객 확보할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죠. 셋째, 가격 경쟁력도 무시 못해요. 유럽 경쟁사보다는 한 30%, 미국보다는 최대 절반 수준으로 싸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미 셀트리온 포함해서 총 6개의 바이오시밀러 품목 계약 확보했고 대부분 상업화 직전 단계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 우씨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반사이 기대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외 문의도 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특정 고수익 품목은 마진율이 50% 넘는 것도 보여줬고 또 세포주 개발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CDO 역량까지 갖췄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긍정적 요인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현실을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이넥스 작년에 영업 적자 기록했고요. 올해 2025년 상반기까지도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비용이에요.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같은 이 고정비가 지난 5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었어요. 연간 한 350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650억에서 700억 원,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증설은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증설한 다음에 적자 겪었던 경험이 있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늘어난 설비 가동률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 이게 관건인데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정 고객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올해 매출의 80%가 단 주곳 고객사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이잖아요. 만약에 이 고객사들 계획에 무슨 차질이라도 생기면 바이넥스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그 케미컬 의약품 사업부는 이거는 약가 인하 압력 같은 것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서요. 최대 이익률 5% 내기도 좀 버거운 상황이고요. 또 수주했다고 발표한 품목들도 그 PPQ라고 하죠. 상업 생산 전에 마지막으로 공정 검증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 번째 품목 PPQ 일정이 좀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5,000리터 라인은 내년 말까지 가동 계획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 수주를 계속 확보하고 가동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 막 기대하는 2026년 2,000억 매출, 이거는 회사 공식 목표도 아니고 회사 스스로도 올해 큰 폭의 성장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설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게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투자라고 봐요. 수요가 확인된 투자잖아요. 이걸 통해서 글로벌 중소형 CMO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딱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랑 지금은 좀 다른 게 바이넥스의 GMP 수준이나 고객의 어떤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늘어난 고정비를 상쇄할 만큼의 매출과 이익이 과연 언제부터 발생할 거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연간 700억 원에 가까운 고정비를 넘어서려면 상당한 가동률이 받쳐줘야 하는데 그 시점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그냥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턴어라운드 시점은 내년 2026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6개 바이오시밀러 상업 생산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GMP 인증 효과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지금 중국 기업들을 좀 대체하려는 글로벌 제약사들 수요가 있거든요. 이걸 흡수한다면 성장세는 훨씬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성장이 시작될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 규모가 급증한 비용을 다 감당하고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일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PPQ 일정 변동 같은 생산 계획의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올해 큰 성장이 어렵다는 회사 측의 시각도 결국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글로벌 경쟁력은 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상업 생산 실적, 그리고 가격 경쟁력, 또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고객 기반, 이게 다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싸기만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품질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GMP 기준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계속 투자해야 하고 QACC, 그러니까 품질 관리 인력을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높은 고객 의존도 리스크, 이것도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든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바이넥스는 이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인증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걸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그 늘어난 비용 부담, 그리고 수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여러 불확실성, 또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잠재력은 물론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바이넥스의 미래는요. 앞으로 발표될 추가 수주 계약이라든지 또 증설된 라인의 성공적인 가동률 달성,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제 재무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로 증명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서로 다른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바이넥스라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